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회용 게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제목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이는 건 그냥 언더 폴링 스카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은 제목도 이렇게 있거든요. 작은 제목은 뭐냐 하면 나인 카드 프린트 앤 플레이 솔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이 게임에 대한 9장의 카드를 프린트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솔로 게임이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앤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프린트 앤 플레이 뭐냐면요. 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다운받아서 PDF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한 2장 정도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일반 사이즈인데 오버 사이즈라 그래서 더 큰 사이즈로도 이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뽑아서 칼로 자르고 자기가 이걸로 바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따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테마냐 하면 지구에 외계인이 침략했어요. 항공모함이 딱 왔는데 여기가 항공모함 카드거든요. 얘가 침략을 해서 인류는 막 폭격을 가니까 인류는 이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숨은 거죠. 여기가 지하기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계인을 물리칠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럼 이제 구성품을 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카드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구성품이 조금 더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색깔이 다른 주사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설명서에는 사실 뭐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주사위를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꼭 이 주사위가 아니더라도, 색깔이 아니더라도 색깔 구분만 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맞춰봤고요. 참고로 이 주사위들은 어디서 났냐면 라스베가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파티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주사위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큐브가 있어야 됩니다. 토큰도 11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색깔별로 초록색 5개, 빨간색 2개, 흰색 4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토큰이나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색깔 토큰 아무렇게나 해서 초록색은 이런 모양으로 했거든요. 이게 토큰은 아니지만 이런 모양으로 했고, 그리고 파란색은 요거 파란색 토큰, 흰색 대신 파란색을 넣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 토큰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더라도 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바두갈 있죠? 바두갈 사이즈도 딱 맞아요,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뭐 공기가 있다. 공기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공기를 얹어도 되고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종이 대강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게임 세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게임 카드를 이런 순서대로 쭉 둡니다. 맨 위에가 외계인 항공모함이고요. 그리고 우주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지상이고 여기가 지하예요. 기지가 있는 요 카드. 이 카드를, 이게 이제 연구 트랙과 에너지 트랙이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옆에다 그냥 둡니다. 그리고 흰 주사위와 검은 주사위는 항상 굴릴 거니까 여기다 두고요. 그리고 파란 주사위는 로봇이거든요. 이 로봇들은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외계 비행선인데 외계 비행선이 2가지예요. 한 가지는 여기 초록색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빨간색인데요. 다른 색깔 2개는 이렇게 파란 순주사위처럼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앞뒤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2장 프린트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앞뒤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은 그냥 일반 난이도 단계고요. 또 한 장은 여기 보시면 별이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있는 건 어려운 단계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한 장을 뒤집을 때마다 난이도가 1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단계를 이제 그랬다고 싹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바꿔가면서 뒤집어 가면서 단계를 높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카드로 난이도 조절까지 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게 둘, 넷, 여섯, 7장이죠. 이게 뒷면 얘도 있거든요. 그럼 8장이니까 최대 8레벨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이제 외계인 우주선이거든요. 외계 비행선을 여기에 보시면 항공모함 여기 초록색 표시가 돼 있죠. 여기다가 하나씩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얀색 마커 있죠. 저는 파란색으로 했는데 하얀색 마커가 있으면 하얀색 마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지하기지 있죠. 여기 흰색 마커 2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씩 두시고요. 요거 2개는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다 두는 거는 피해 마커예요. 그래서 피해 트랙이라 그래서 요거 2개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 하얀색 해골 보이시죠? 요 피해 트랙이 쭉 아래로 내려가서 저 하얀색 해골까지 내려가게 되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이 굴삭 트랙은 무슨 뜻이냐면요. 땅 파는 트랙인데요. 현재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지은 거예요. 기지를. 그래서 아래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고 들어갈수록 어떤 게 일어나냐면 기술이 점점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기지를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기술력 마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는 여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연구 트랙이에요. 그래서 외계인을 물리칠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면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조건이에요. 외계인을 물리치는 거를.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전기 표시가 꽝꽝꽝 돼 있죠. 이거는 에너지 트랙이에요. 그래서 E라고 되어 있는데 흰색 막 표시 보이시죠? 여기다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능력을 쓰려면 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도 항상 채워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은 지금 보이시는 쪽이 위쪽이지만 실제 게임은 여기가 위에요. 이쪽이 위쪽이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 진행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게임은 언제 끝나냐 하면 여기 있는 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짠 떨어진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피해 마커가 하나씩 내려가거든요. 피해 마커가 끝까지 내려가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요거는 설명을 아까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보이시면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항공모함도 한 칸씩 내려와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보이시면 해골 표시 있죠? 해골 표시가 항공모함이 해골 표시까지 오게 되면 인류는 패배하고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그럼 이기는 조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있는 연구 트랙이 끝까지 가게 되면 인류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게임 방법 설명드릴게요. 게임은 라운드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한 라운드당 3개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주사위를 굴리고, 그리고 외계 비행 물체가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기지 단계라 그래서 여기가 기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지 위에 주사위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은 주사위의 능력이 발휘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항공모함이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이 항공모함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는 단계가 3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는 주사위를 굴리고 외계 비행선이 이동한다 그랬죠? 이거는 라운드 시작할 때 5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굴리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주사위를 기지칸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흰색 주사위 보이시죠? 흰색 주사위는 조금 독특한 애인데, 얘는 만약에 이렇게 굴렸어요. 굴려서 뭐 이렇게 올려놨다고 할게요. 올려놨는데 나는 흰색 주사위를 올려놓고 싶어. 그래서 올려놨어요. 올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직 사용하지 않은 주사위를 무조건 다시 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 다시 굴리는 게 안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시 굴리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잘 생각해서 굴리시면 됩니다. 주사위가 이렇게 기지 요 칸 있죠? 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이 주사위에 세로줄에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지금 5칸인데 여기 비행선하고 일직선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요 주사위 줄에 있는 비행선이 떨어지게 돼요. 몇 칸만큼? 주사위 숫자만큼요. 근데 사실 주사위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 게임은. 그래야지 뭐 에너지도 더 많이 개발할 수도 있고 연구도 많이 개발할 수 있는데, 대신 그만큼 이 친구들도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4가 나와서 여기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4칸 내려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뭔가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이 올라가게 되면 아이콘의 지시에 따라서 바로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빨간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 왼쪽으로 1칸 간다는 얘기예요. 파란색은 요 파란색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1칸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가야 되는데 옆에 누가 있죠? 우주선이. 그럼 못 가요. 우주선은 겹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항공모함 표시예요, 외계인.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항공모함이 한 칸 훅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항공모함이 그냥 한 칸 확 내려오게 돼요. 근데 항공모함이 내려올 때, 여기 항공모함이 내려왔을 때, 요 칸에 왔을 때 요거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항공모함이 우리한테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얘는 수행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옵니다. 얘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폭발 보이시죠? 빵 폭발. 이거는 우리가 얘를 격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왔다고 해서 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지 단계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기지가 피해를 하나 입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도착한 비행선이 있다면 그 비행선은 다시 항공모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지금 계속 기지 주사위 올려놓는 거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주사위는 한 칸에 요게 기지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요 기지 칸에 하나의 주사위만 올려놔야지 2개의 주사위를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세로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2번 라운드에는 요 세로줄 중에 한 곳만 놓을 수 있어요. 즉 제가 한번 여기에 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못 놓는다는 얘기예요. 2번 라운드에서는 무조건 다른 줄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5개의 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행선들이 공평하게 막 떨어지게 돼요. 주사위는 당연히 개발된 곳까지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처음 상태에서는 어디예요? 요 칸하고 여기 있는 칸만 할 수 있겠죠? 이 아래쪽은 안 됩니다. 아래쪽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 내가 굴착을 하고 싶어 하는 주사위는 이쪽 안쪽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둘 수 있어요. 네, 굴착 내가 요거를 땅을 파겠다 라고 할 때만 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 기지에다가 요 주사위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따가 플레이 영상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단계는 기지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려놓은 주사위의 기지 아이콘에 대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좋은 거겠죠? 그러면 아이콘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주사위 5개를 모두 기지에 올려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하나씩 행동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순서는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꼭 뭐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에너지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 에너지를 먼저 올려도 되고요. 내가 뭐 격추를 하겠다 그러면 격추를 먼저 해도 돼요.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표시되는 게 이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만약에 내가 없어요. 그러면 주사위는 올라가 있지만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내려지게 돼요. 여기 에너지가 없으면. 또는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싫다라고 해도 그냥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여기 숫자 보이시죠? 요 칸 위에 빼길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 하면 요 주사위 숫자 눈금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게 전력이죠. 전력이면 제가 주사위 5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5 빼기 1을 해서 4만큼만 요 전력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가면 요런 거 보면은 이제 전력이 그 페널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수록 점점 좋아집니다. 개발할수록 좋아지고요. 그리고 주사위 같은 경우는 요런 칸 있죠. 이렇게 2칸이 같이 있어요. 이런 칸 같은 경우는 2개 다 올라가 있어야지만 발휘가 돼요. 능력이. 안 그러면 발휘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5만큼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하나, 둘, 세 칸이죠. 3개, 주사위 3개가 올라가야지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요 숫자만큼 요 외계인 우주선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계인 우주선은 요 숫자만큼 내려오는 거고 빼기 1은 하지 않아요. 능력 발휘할 때만 빼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굴삭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까 주사위 3이 나왔어요. 주사위 3이 나와서 1칸, 2칸, 3칸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쵸? 그러면 이번 차례 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 차례에 내가 여기까지 굴삭기를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여기까지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쓸 수 있죠. 얘는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사위 2개를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까지 있으니까 얘는 사용을 못하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면 사용을 할 수 있었겠죠. 모든 게 전력을 사용하는데요. 굴삭기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전력 빼기 1입니다. 굴삭기는요. 두두두 땅 팔 때 전력을 사용하니까요. 그럼 아이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이 우주선이잖아요. 초록색이 떨어질 때 한 칸 덜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예를 들면 3이죠? 그러면 3이면 3 빼기 1이죠. 그러면 2칸만 여기 있는 친구가 1칸, 2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전력 표시 보이시죠? 전력은 주사위 눈금만큼 에너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이 나왔다? 그러면 6 빼기 1 해서 6 빼기 1이니까 5칸이니까 5칸 앞으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5칸 갑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비행기 아이콘입니다. 이 비행기 아이콘은 뭐냐면 격추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폭발 있죠. 폭발 위에 있는 모든 외계 비행선한테 적용이 됩니다. 하나만 격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콘에 있으면 모든 요 폭발 표시에 있는 외계 비행선은 다 격추시킬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 더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2 더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주사위 눈금이 이거보다 높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격추에. 근데 3인데 빼기 1이죠. 그럼 2예요. 제가 2이기 때문에 여기 2 더하기에 있는 비행선은 격추시킬 수 있고요. 3 더하기에 있는 아이콘은 비행선은 격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격추된 비행기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비행선으로 갑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요. 비행선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 외계인 마크 보이시죠? 이 외계인 마크가 연구 트랙이에요. 외계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건데 이 외계인 연구 트랙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요 3-1이죠. 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만큼 연구 트랙을 올릴 수 있는데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할 때는 요 아래의 전력만큼 사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만큼 전력 하나 빠지고 요 친구는 전력 2개가 빠지네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만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4가 나왔습니다. 그럼 4-1은 3이죠? 그럼 여기 위에 3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주사위가 6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6을 올려놨어요. 그럼 6-1은 5죠? 그럼 5만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 3 갈 수 있죠? 그럼 5에서 이제 3만큼 갔기 때문에 2만큼 남았죠? 2만큼 남았죠? 그러면 앞에가 1이니까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2개 더해서 4죠. 저는 지금 개발을 5를 갖고 있었는데 4만큼 썼어요. 근데 앞에 또 4가 있죠. 그럼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그거만큼 또 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와야지 이겨요. 그래서 이 연구 트랙 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아래 굴삭기가 쭉 파고 내려가서 맨 아래에 이렇게 주사위 3개짜리 연구 트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한 번에 빵 3개를 올려놓으면 개발이 확 되겠죠. 네. 근데 여기까지 사실 뚫고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에서 로봇이 보이시죠? 이 로봇 위에 올라가면 이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봇은 뭐냐면 이 파란색 주사위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5가 나왔어요. 그리고 로봇 칸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기지 단계에서 5-1이죠? 그러면 4만큼을 요 4죠. 요 4로 만들어 놓고 얘를 어디다 두냐 하면 두고 싶은 곳에 둡니다. 아무데나. 그래서 올려놔요, 그냥. 예를 들면 전 전력에 올려놓을게요. 전력에 올려놨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전력에 올려놓고 얘는 라운드당 한 번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제가 5 했어요. 그리고 나서 4가 됐죠? 4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전력을 또 한 번 난 올려야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로봇에 올려놓은 다음 라운드부터 이 로봇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로봇은 어떻게 사용되냐? 이게 사실 저도 되게 헷갈렸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그 룰 설명도 에러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막 댓글 보니까 쏘리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4예요. 그러면 다음 차례 때, 다음 라운드부터 된다 그랬죠? 얘는 제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럼 4죠? 4-1은 3이죠. 그럼 전력을 3만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뭐냐 하면, 물론 같은 칸에는 못 올리지만요. 일반 주사위를 같은 칸에는 못 올리지만 세로줄에는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다른 게 세로줄에 하나씩 다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보트가 하나 있으면 이 세로줄에는 이미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 위에 안 올려도 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도 올려야 돼요. 세로줄에. 로봇은 로봇이에요, 그냥. 나머지는 인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노동력을 일해야 되는데 로봇은 자동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번 라운드에서 이 로봇을 사용하겠다 하면 전력 사용했죠? 4-1은 3이죠? 3만큼 전력 올렸죠? 그러면 주사위를 한 단계 낮춰요. 3으로. 낮췄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내가 사용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럼 이번 라운드에 내가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죠. 그러면 다음 라운드가 되면 시작할 때 얘를 다시 원래대로 놔둬요. 근데 로봇이 왜 좋냐 하면 내가 이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전력이 올려놓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전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은 한 번 올라가면 못 내리냐? 아니에요. 제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다 라고 했는데 별로 전 필요가 없는 거예요. 2 가지고는 차라리 딴 걸 하고 말지. 그러면 그냥 얘는 내려버려도 돼요. 중간에. 제거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로봇을 사용했을 때는 외계인 우주비행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얘는 로봇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요. 일반 주사위를 사용했을 때만 외계 그 비행선들이 쭉쭉쭉 내려오고 로봇을 사용했을 때는 이 우주선들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공모함 내는 3단계가 이제 외계인의 항공모함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칸씩 내려오면 돼요. 여기가 지금 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한 칸씩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또 내려오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기 전에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겐 어떤 마크들이냐? 얘는 무조건 다 안 좋은 거겠죠. 외계인이 내려오니까. 얘는 굴삭 단계 한 칸 후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여기까지 팠다라고 하면 한 칸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수행하고 한 칸 내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더하기 빨간색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빨간색 외계인의 그 우주선을 이렇게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 우주선이 이렇게 무슨 지원 병력처럼 나타나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계인 표시 있고 빼기 1이죠. 이건 뭐죠? 영구 마커였죠? 영구 마커를 한 칸 뒤로 보내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 해골 표시까지 내려오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내려와야 되는데 우주 비행선이 이렇게 있죠. 외계인이. 그럼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버리면 다시 우주 비행선은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빨간색 이 외계인 우주선 같은 경우는 아래까지 내려오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 격추되었을 때 있죠. 이런 데 있어서. 격추되면 다른 일반 비행선들은 우주 항공모함으로 돌아오지만 격추된 친구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게임에서 제거돼요. 그래서 추가해라 그럴 때만 다시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비행기를 재배치해야 돼요. 재배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주비행선이 이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재배치해야 되는데 빨간 우주선보다는 이렇게 원래 일반 우주선을 먼저 배치하게 돼요. 어디에 배치하냐? 빈칸에 먼저 배치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칸이네요. 그러면 얘를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가 배치하고 싶은 곳에 먼저 배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요. 빨간 우주선. 그런데 빈칸이 없죠? 이럴 땐 어디에 배치하냐? 제일 아래 내려가네. 제일 아래에 있는 애에 배치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면 돼요. 이쪽에 해도 되고 이쪽에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놓을 수 없는 시작점이 없으면 다음 라운드에 외계 비행선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꽉 찼어요. 그러면 놓을 데가 없죠? 그러면 다음에 배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돼 있어도 배치할 데가 없으니까 다음 라운드에 이 친구는 배치가 되겠죠? 자, 이게 게임 설명의 전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하다가 영구가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아니면 피해 트랙 마커가 해골까지 오게 되면 게임이 또 끝나서 지게 되고요. 그리고 항공모함, 상대편의 항공모함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또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